전략은 무엇인가? 전략이란 경쟁자들과 다른 것을 함으로써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뭔지는 알겠는데, 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또 what?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경영 전략에 대해서 뭔가 좀 추상적으로 전략이 과연 뭔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을 거예요. 전략이 무엇이며 과연 현실에 쓸모가 있는 개념인가를 저와 김봉선 박사가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앞에 5강은 개념과 이론 위주로 강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그 개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경영 전략 응용편, 실무와 관련된 실무편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 강의는 비즈니스 실전편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응용 위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쓸모 있는 전략이란 네, 교수님께서는 항상 기억해야 할 공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 뭐 두어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프라이스 마이너스 코스트, 가격 빼기 비용은 프로핏, 이윤이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사업을 한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크게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쵸. 이것을 넓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애초부터 이거가 넓은 사업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같은 사업에서 경쟁자들하고 싸우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이거를 벌리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경쟁 우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탑5에 드는 증권회사인 에드워드 존스 사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이 회사는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독특한 사업 모델과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60년간 또 같은 전략을 구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또 공식적인 문서에 다음과 같은 그 전략과 관련된 설명이 있습니다. 투자 자문 인력을 10,000명에서 특정 연도까지 17,000명으로 키운다. 이 목표는 투자 결정을 우리에게 위임하는 보수적인 개인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서비스는 전국적인 1인 객장을 통해서 제공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자체로는 평이하죠. 그렇죠. 뭐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회사의 성공을 보여주는 전략이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좀 더 뜯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 유형인데 보통 증권회사는 수입이라던가 부가 얼마나 있다던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좀 표현이 다르잖아요. 투자 결정을 우리에게 위임하는 보수적인 개인 투자자. 근데 이 단어를 그냥 막 고른 게 아니고요. 정말 조심해서 선택을 하고 포기를 한 것인데 먼저 위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주식 같은 거 하는 사람이 보통 3가지 유형으로 나뉜대요. 첫 번째는 정보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자기가 알아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결정을 해요. 아, 이걸 사야지 저걸 사야지. 근데 약간 자신이 없어. 그래서 좀 전문가한테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자라고 이제 하죠. 또 3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자기가 혼자서 의사결정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설득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그걸 이제 위임자라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한 30%가 알아서 하는 사람, 한 40% 정도는 비교하는 사람, 또 나머지 한 30% 정도가 위임자래요. 자, 이 회사는 첫 2그룹은 포기를 한 거예요. 위임자만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주식을 한다, 뭐 이럴 때 투자하는데 보수적이라는 소리는 뭐 어떤 걸까요? 고위험 상품은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죠. 여기는 가면 고위험 상품을 사고 싶어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위험 상품이 아닌 것은 블루칩이라고 하는 우량 상품이 되는 거죠. 그 대신 여기는 우량주를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게 하는 거예요. 장기 보유. 그 다음에 개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는 개인만 상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회사는 거래를 안 한다는 거죠. 사실 덩치는 훨씬 큰데 이게 사업은. 그 다음에 투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와 관련된 서비스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증권회사들은 이거 말고도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 말고도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여기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월등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한다는 거, 이게 상당히 특징적인 이 회사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례를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략이라 하면 어떤 요소들을 다 커버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전략은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최상위가 목표고요. 어디서 싸운다, 어떻게 이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량과 자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시스템은 어떤 것을 갖춰야 하는지, 이 5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요소는 목표가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이 회사의 목표는 투자 자문 인력을 현재 10,000명에서 특정 연도까지 17,000명으로 키운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4개의 요소가 있었는데, 전략이란 것은 어디서 싸운다. 어디서 싸운다는 대상이 산업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회사는 독특하게 고객을 어디서 싸운다의 대상으로 골라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타 투자자, 그 다음에 맞춰보는 사람은 다 포기하고 위임자, 그 중에서도 혼자서 결정을 못하고 우리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보수적인 개인 투자자라고 했죠. 세 번째, 어떻게 이기냐와 관련된 것은 이 회사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을 구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면대면 서비스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어떤 인프라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보다 더 가까이서 그렇죠.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적은 공간에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뭐 사람이 와글와글한 데서는 일대를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렇죠. 1인 객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요. 전국에 막 10,000몇 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량 상품을 골라내는 이런 눈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를 책정한다든가 필요한 방문 서비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4번째까지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소위 말하던 플랜이에요. 계획,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성과가 나겠지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액션으로 옮겨져야지 성과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실행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 인력, 채용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일할 마음이 생기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 다 디자인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를 합해서 이 회사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요. 이 회사가 과감하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 뭔가 좀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김 박사, 여기 우리가 이 스튜디오 사실 처음 왔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데, 김 박사가 생각하기에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하나, 둘, 셋 한번 찍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여기요. 다르죠? 아마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했으면 다 엉뚱하게 찍었을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북쪽이 여러 군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게 북쪽이고 나침판을 보여주면 다 거길 찍겠죠. 어떻게 보면 전략은 약간 이런 게 아닐까. 만약에 어떤 회사가 전략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안 알려줬어요, 직원들한테. 그러면 이 그림같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왼쪽에 있는 그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개인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팀으로 볼 수도 있고 부서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각자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시킨 일을. 근데 보면은 이게 지금 전체를 모아놓으니까 중구난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른 쪽을 향하고 있고요. 사실은 다른 쪽을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더 안 좋은 거는 서로 상충하는 방향으로 서로 부딪히는 거죠. 지금 슈팅을 하고 있다고요.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우수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렇죠. 한 방향으로 가서 성과를 못 내는 거죠. 그런데 지향점을 주는 거죠. 반역을. 이쪽을 향해 쏴라. 우리는 이쪽은 안 쏜다. 이쪽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는 안 해. 이런 지역은 안 가. 이런 고객은 미안하지만 우리는 봉사를 안 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덜 시행착오가 생기겠죠. 그래서 약간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 정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그래서 윗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임팩트가 큰 것이죠. 자, 그래서 전략은 무엇이다 하는 정의가 옛날부터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전략의 뭐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이골 앤소프라는 분인데 이미 타계를 했지만, 그분이 전략은 rule of decisions,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학생 때 이 소리가 뭔지 잘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다, 이건 한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그거를 모으면 한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금 딱딱할 수는 있는데 전략적인 의사결정, 전략,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적인 의사결정 우선순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소한 자원은 항상 모자라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시간, 돈, 사람, 그렇죠? 에너지.
그거를 어떻게 배분을 해서 성과를 내느냐 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안 중요한 거에다가 이 아까운 자원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알아야 거기다가 선택을 하고 거기다 이제 자원을 집중하면서 성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전략이란 용어는 사실 전쟁에서 와서 모든 이기는 전쟁이나 전투는 때릴 곳, 포기할 곳이 분명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전쟁에서 나온 그 표현이다 보니까 조금 세죠. 그래서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 어디는 간다, 어디는 가지 않는다의 선택 또는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난 바쁜 사람이다, 머리 복잡하다 이러시면 더 짧게 줄여드리면 전략은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혹은 더 강력하게 생각하시면 전략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포기한다는 거는 뭘 포기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5가지 결정 요소들 있죠. 목표, 그리고 싸울 곳, 그다음에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역량과 자원으로 이길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포기할 것인지를 정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 공부한 강의에 모든 것을 요약해서 핵심적인 것, 즉 이번 강의의 플러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전략은 포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